예, 그러면은 우리 자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을 배울 텐데 그것이 뭐냐면은 솔레노이드라는 거예요. 솔레노이드가 도대체 뭐냐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도선을 가지고 도선이 있는데 우리가 원기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쉽게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그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합시다. 두루마리 휴지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예, 두꺼운 도화지로 이렇게 원기둥으로 되어 있는 심이 있죠. 그렇죠? 그 심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에나멜선이나 구리도선을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감은 걸 생각해 봅시다. 촘촘하게 감지 않았으면 뭐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책에서 용수철 공책을 생각해 보면 용수철처럼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느슨하게 감아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에나멜선이나 구리선을 감았다고 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흘러간다고 그러면은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자기력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듬성듬성 되어 있는 거에 자기력선을 보면은 전류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그죠? 우리 직선도선 배웠잖아요. 직선도선이 있으면 직선도선의 전류가 이와 같이 흐르면은 자기장이 어떻게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도선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된다고 치면은 자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생겨요? 지금 보는 거로 따지면은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용수철 같이 감아 놓은 것에 대해서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굉장히 작은 세그먼트를 따지면 그곳마다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직선도선에 대해서는 그죠? 동심원을 가지는 자기장들이 이와 같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곡선도선이니까 동심원을 갖는 자기장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패턴이 비슷하게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자기장들이 흐른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용수철 같이 계속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나선형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이와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자기장선이 만들어지지만 더 큰 자기장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크게 도는 그와 같은 닫힌, 그죠? 패곡선을 가지는 그와 같은 자기장선 또는 자기력선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느슨하게 감긴 용수철 노트의 용수철 같은 형태의 솔레노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생각해 봅시다. 이상적인 아이디얼 솔레노이드를 생각해 봐요. 아이디얼한 솔레노이드는 어떤 솔레노이드냐면 이와 같이 원형 고리로 되어 있는 그런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와 같이 흐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와 같이 되어 있는 원형 도선들을 촘촘하게 계속 쌓아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쌓았다고 쳤을 때 우리가 옆에서 보고 여기를 커트했다고 치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반 잘라냈다고 치면 이와 같이 보이겠죠. 그죠? 이와 같이 됐다고 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좀 자기장선이 꿀렁꿀렁하게 되는 형태를 띠지만 여기는 촘촘하기 때문에 이 도선하고 그 다음 도선 사이가 붕 뜨지 않았기 때문에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살짝 뜨게 그리긴 했지만 아이디얼하게 촘촘하게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장들이 모두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자기장들의 크기가 균일해요. 그래서 원기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도 자기장들의 세기가 모두 다 똑같은, 그렇죠? 균일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균일한 자기장. 어디서?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 균일한 자기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일한 자기장의 크기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진공의 투자율 μ0 곱하기 n 곱하기 i는 당연히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량이죠. 그러면 이 n 값이 뭐냐? n 값은 단위 길이당
에나멜선 또는 구리도선 이와 같이 도선을 몇 번 감았느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와 같이 생긴, 그죠? 휴지, 두루마리 휴지의 안에 있는 두꺼운 도화지로 만든 심이 있는데 거기에 이거를 감는데 2만 번을 감았다. 그죠? 이렇게 2만 번을 감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것을 만약에 펼쳤으면, 그 에나멜선을 펼쳤다고 한다면 그 길이가 있죠. 그게 바로 분모에 오는 거고, 그거를 감은 횟수로 따지면 그게 뭐가 돼요? 네. 여기 횟수가 되죠. 아시겠죠? 아,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 에나멜선의 길이가 아니라 요거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휴지의 원기둥의 길이, 여기가 L이고 여기에 몇 번 감았냐, 그게 횟수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예, 지금 스몰 n이에요. 그래서 스몰 n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솔레노이드의 감은 횟수가 똑같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예요? 진공의 투자율이고 여기는 전류량이니까 전류량 같고 감은 횟수 같고 이거야 뭐 늘 상수니까, 그러면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치에 아무 상관없이 내부에서 자기장의 크기가 모두 같다. 자기장의 세기가 모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대비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할 수 있죠. 평행판 축전기가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전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균일한 전위차를 준다고 했을 때 평행판 축전기에는 뭐가 생겨요? 그렇죠. 균일한 전기장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한히 큰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상적인 평행판 축전기 하나겠죠. 무한히 큰 평행판 축전기를 생각하면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고,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고, 무한히 긴 이상적인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그 내부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균일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평행판 축전기는 뭘 만드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렇죠.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균일한 전기장 내부에서 점전화가 움직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균일한 자기장 내부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을 실험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되도록 이상적인 솔레노이드에 가깝게 솔레노이드를 만들면 그 안에 거의 균일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내부에서 점전화를 가지고 실험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것 같이 뭐 특정한 속력을 갖는, 그렇죠? 등속력 원운동을 하는 그런 실험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게, 균일한 전기장을 만드는 평행판 축전기, 균일한 자기장을 만드는 이상적인 솔레노이드 두 개념을 잘 알아놓도록 하고요. 그때 필요한 이 공식 또한 잘 알아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B의 크기가 어떻다? 뮤0 곱하기 N 곱하기 I다. 그때 N은 뭐다? 그렇죠. 단위 길이당, 이 원기둥에 우리가 관심 갖는 단위 길이당 몇 회를 감았느냐, 그것을 대문자 N이라고 했을 때 L분의 N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예요? 횟수 나누기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은 뭐예요? 차원은 길이분의 1의 차원이니까 당연히 미터의 역수가 SI 유닛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 보냐면 자기장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기장에 대해서 뭘 먼저 생각해 봤죠? 앙페르 법칙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오사바로 법칙은 정자기에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화시킨 것이 앙페르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앙페르 법칙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어요?
대칭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찾을 때 적분을 이용해서 비오사브라 법칙으로 계산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앙페르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장에 대해서도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가우스 법칙이 뭐예요? 가우스 법칙이 임의의 어떤 폐곡면을 상정을 해서, 그렇죠? 그 폐곡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폐곡면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outward magnetic field가 있을 테고 inward magnetic field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화살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화살의 총합을 요 가상의 폐곡면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는 걸 이와 같이 말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magnetic flux, 자기 선속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 선속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의 SI 유닛은 당연히 뭐예요? 이게 단위가 테슬라고 요거는 면적이니까 단위가 제곱미터니까 당연히 테슬라 곱하기 제곱미터가 국제표준 단위가 되겠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은 항상 그 최종값이 0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우스 면을 잡든 간에 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선속은 아시겠죠? 항상 0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가우스 면을 가상의 폐곡면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이 인워드 값하고 아웃워드 값을 다 합치면 총합이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아웃워드를 플러스로 놓고 인워드를 마이너스로 놨을 때 뚫고 들어가는 거의 개수와 뚫고 나가는 화살의 개수는 항상 같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 경우는 항상 0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항상 0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경우는 바로 자하가 존재하느냐하고 연결돼요. 자하가 뭐예요? 마그네틱 차지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렉트릭 차지, 전하는 실제 존재하죠.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하면은 항상 이쪽이 뭐가 됐어요? 전기장에 대해서 계산하면 전기 손속은 우리가 상정한 가우스면에 대해서 이 필드를, 그죠? 면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대해서 계산하면 그게 R자 전하량을 엡실론 제로로 나눈 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우스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량의 총합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죠? 일렉트릭 차지, 전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우스 법칙이 자기장에 대해서 할 때는 무조건 0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양수값이나 음수값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마그네틱 차지, 자하가, 그죠? 실험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거죠. 실험적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많은 책에서 마그네틱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유보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실험적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식이란 뭐니까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그네틱 차지가 발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없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왜냐하면 원리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원리, 기본 법칙에 의해서 매그네틱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과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하를 마그네틱 차지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도 해요. 모노폴. 아시겠죠? 마그네틱 모노폴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틱 모노폴은 실험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매그네틱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뭐예요? N극하고 S극이 항상 세트로 묶여 다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매그네틱 다이폴이라고 그러죠. 다이폴. 매그네틱 다이폴은 존재해요. 아시겠죠? 매그네틱 다이폴이 존재하니까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매그네틱 다이폴이 존재한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이 세트가 구성되니까 N극에서는 어때요? 자기장이 나가죠. 그러면 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삥 둘러서 어디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S극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림 방향이 틀렸네요. 여기서 나가고 여기로 들어오죠. 나가고 들어와요. 그럼 반드시 하나가 나가면 하나는 들어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잡든 간에 이 시스템은 뚫고 나가면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가는 화살의 개수하고 들어오는 화살의 개수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어때요? 자기선속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N극만 존재한다거나 S극만 존재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가는 것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선속이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지만 항상 N하고 S는 그렇죠. 페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항상 커플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면 S극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간 화살하고 들어간 화살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면 자기선속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선속이 반드시 0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자하, 마그네틱 모노폴 또는 마그네틱 차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면 지금 CERN에서 입자가속기를 이용해서 뭘 봤죠? 그렇죠. 힉스 입자라는 것을 봤죠. 힉스 입자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다른 연구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그네틱 모노폴을 찾는다 하는 거예요. 매그네틱 모노폴을 찾는다는 건 결국 뭘 연구하는 거냐면 아주 높은 에너지에서 매그네틱 다이폴을 부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이거죠. 네? 여러분들이 원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H2를 생각해 봅시다. H2는 그죠? 몇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주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끊어져서 따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바인딩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N하고 S가 이렇게 페어가 되어 있는데 아주 높은 에너지를 주면은 N과 S가 끊어져서 외떨어진 상태가 존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들의 결합 에너지를 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의 가설이고 그 가설에 의해서 얼마나 높은 에너지를 주면 끊을 수 있겠느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끊는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아가 발견되었다라는 아주 빅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전자기학은 낮은 에너지 세상에서의 전자기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있는 CERN과 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전자기학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에서 만약 N극과 S극을 끊어내는 상황, 다시 말해서 매그네틱 모노폴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갖는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의 전자기학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끊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물리학자들끼리 연구하는 매우 고온에서 높은 에너지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전자기 현상에 대해서는 매그네틱 모노폴을 고려하는 상황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물리학이 또 새로운 분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배운 것을 복습을 하면
솔레노이드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수철같이 매우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의 자기력선 분포 또는 자기장의 분포를 매우 촘촘하게 만든다고 쳤을 때에는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가고 그것들의 세기가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모두 다 같은 자기장을 가질 수 있고 그 자기장의 값이 이와 같다 하는 거고요. 그때 뮤제로나 I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다 배웠던 진공의 투자율과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량이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법칙을 자기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선속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장 곱하기 미소한 그렇죠?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을 고려해서 그것들을 모두 합하면 그것이 자기 선속 phi sub b가 된다. 그런데 이 값은 항상 뭐다? 0이다. 이 값이 항상 0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적인 차지, 마그네틱 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저는 뭐라고 표현한다? 자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험적으로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레노이드부터 시작해서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까지 이해하면 지금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내용을 모두 커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전기장부터 시작해서 자기장까지 쭉 서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에 있는 기본 예제들을 꼭 잘 풀어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연수 문제들을 풀어서 중간고사를 잘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이후에 또 만나겠습니다.